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을 봤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뮤지컬 티켓 없으면 훔쳐라. 제목을 보자마자 이 책은 무슨 책이지? 제목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유쾌함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 내용이 궁금했어요. 아쉽게도 책을 구할 수 없어서 인터넷에서 리뷰를 보는 것만으로 그쳤지만요. 책 내용은 뮤지컬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과 인터뷰였습니다. 이 즈음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저 백승철이 진행하는 목소리 듣기 좋은 밤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부디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한 타이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듣밤 백야 청취자 여러분, DJ 백승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앞으로 금요일을 5번만 더 맞이하면 2022년과는 안녕을 고해야 한다는 거. 시간이 참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달려가는 것 같은 시간에 바짓가랑이를 잡고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 대신 붕어빵이나 먹고 싶은데 말이죠. 말장난이 좀 심한가요? 여러분은 팥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팥붕어빵을 좋아합니다. 네. 요즘 깻잎 논쟁과 더불어서 팥붕이냐 슈붕이냐 이런 새로운 논쟁이 생겼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팥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둘 다 좋다고요? 고민돼서 못 그러시겠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팥붕이든 슈붕이든 뭐든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맛있는데요. 그럼 한겨울의 가운데에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볼까 합니다. 다 들어주는 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승철님은 불꽃놀이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불꽃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규모가 큰 불꽃놀이가 열리면 꼭 가는 편입니다. 그 생생한 경이로움이 좋아서요. 불꽃놀이는 타이밍과 위치를 계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약류를 연소 폭발시켰을 때 발하는 빛, 불똥, 불꽃, 소리, 연기를 이용하는 화공품을 발사, 폭발시켜서 만들어내는 거래요. 저는 이런 부분까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발사용 연화에 색화제로서 흑색 화학 속에 질산 바륨, 질산 스트론튬, 염소산 나트륨 등을 첨가해서 이것들이 연소할 때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이런 걸 계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늘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이지만 누군가는 도전하고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맥이 이어지는 거겠죠. 천문학적인 액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아름다움. 누군가는 허무하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새해를 다짐하는 연례 행사와 같습니다. 매해 볼 때마다 불꽃놀이의 신기술도 늘어나서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어요. 보통 가족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는 편이에요. 엄청난 인파가 쏟아지니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합니다. 가끔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구경하고 또 집에 와서 자기도 했네요. 모두 차분히 떠올리면 슬그머니 웃음이 나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다음에는 해외의 불꽃놀이를 구경 갈 생각입니다. 꽤나 큰 규모로 열리는 일본의 불꽃놀이나 홍콩 섬에서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가 엄청 낭만적이라고 해서 연인과 다녀올까 하고 있어요. 승철님은 그런 나만의 연례 행사 같은 게 있으신가요? 불꽃놀이를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아주 전문적인 용어들까지 뭐 발화형 연화, 색화제, 뭐 질산 바리움, 질산 스트론튬, 염소산 나트륨, 이런 화학 용어들까지 사용하시면서 불꽃놀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표현해 주셨는데요. 부럽네요. 불꽃놀이를 편안하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음에 해외로 불꽃놀이를 구경 가신다고 하니까 참 많이 부럽습니다. 꼭 가시게 되면 나중에 잘 다녀왔다고 꼭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 백듯밤 청취하시는 분들께도 그 좋은 추억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여의도 한강 둔치 쪽이 아닌 KBS 본관 앞에 있는 여의도 공원 쪽을 좋아합니다. 특히 여의도 공원에서 가을에 낙엽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그 가을에 걷는 걸 좋아해요. 그 와중에 정말 저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살포시 비가 내린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 여의도 공원길을 걷는 걸 특히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성우 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었던 광화문 쪽, 그쪽 뒤편에 세종문화회관 뒤편 그쪽 길 걷는 거나 덕수궁역 돌담길 있는데 그쪽을 한적한 시간대에 걷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시간보다는 한적한 시간대에 훨씬 더 운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는 걸 참 좋아하고 꼭 시간이 되면 해마다 가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KBS 앞쪽 그 여의도 공원은 제가 성우가 되려고 공부할 때나 성우가 너무 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 길에서 KBS를 보았던 그 순간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더해요. 그런 감정들이. 자, 다음 이야기 읽어볼게요. 가을의 계절. 승철님은 요즘 특별히 입에 당기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자꾸 도넛과 달달한 빵이 당깁니다. 식사는 당연히 정통 한식으로 하고 후식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요즘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얇게 설탕맛 코팅을 싹 뚫은 글레이즈 도넛이 떠오르고 안에 달달한 잼이 들은 먼치킨 도넛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크림이 정말 터질 듯이 들어있어서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도넛도 엄청나게 사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이어트의 천국이네요. 상상도 못한 그런 빵들이 있어요. 그냥 빵 먹고 싶다 하고 나가면 제 머릿속에도 없던 빵들이 진열대 가득 있습니다. 요즘은 초코를 휘감은 빵들도 꽤나 맛있더라고요. 거기다 맘모스는 제가 싫어하던 빵인데 요즘은 앙금, 딸기잼, 생크림, 팥까지 골고루 들어있다 보니 맛없기가 어렵고 저도 즐겨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먹다 보면 철퇴는 제가 맡게 될 텐데 말이죠. 후일이 두렵기도 한데 요즘 간식 타임 덕분에 정말 즐겁습니다. 승철님이 요즘에 생각나는 음식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맛있죠? 맛있습니다. 비록 먹고 나서 후회할지언정 먹는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달달한 것을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게요? 그 느낌 잘 아시죠, 여러분께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달려가셔서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내일 드세요. 네, 오늘 밤은 주무시고 내일 드세요. 맛있겠다. 어쩌면 이렇게 달달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싶어하는 요즘이신 걸 보면 조금 일이 과중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들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네요. 달달한 음식이 땡길 땐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릴렉스 하시면서 그 달콤한 음식들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그런 도넛 정말 좋고요. 호떡이요. 쿠팡에서 요즘도 계속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거를 지금 주문할까? 내일 주문할까? 아니다, 다음 주에 주문할까?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저는 브랜드 네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대학로에 가면 호떡 띠 뭐 이렇게 돼 있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 앞에 줄 서서 호떡을 사 먹곤 했었는데 어느 날 쿠팡을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떡 띵 호떡당 메뉴 호떡당에 호떡을 사서 집에서 프라이팬에다가 살포시 중불 약불 섞어가면서 잘 데펴서 먹곤 하지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달달하게 드시라고 드리곤 합니다. 또 호떡과 더불어서 떡볶이, 마카롱 좋아하죠.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그리고 초콜릿이 정말 먹고 싶을 땐 고디바 초콜릿을 좋아해서 꼭 고디바 초콜릿을 사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주 먹지는 못하고 정말 연례 행사 같이 그렇게 고디바 초콜릿도 먹고는 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혹시나 잘 못 챙겨 먹을까봐 택배를 종종 보내주시는데 냉장고 자리가 없어서 정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가끔 썩어서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값도 만만치 않고 아까운 음식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어렵네요. 무턱대고 길 가던 사람한테 드리면 그분도 찝찝해서 쉽사리 드시질 못하실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과가 꽤 묵직하기도 해서 들고 멀리까지 가기도 참 그렇고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감도 꽤나 보내셔서 큰일이에요. 먹으라고 보내신 건 알지만 하나 정도만 먹어도 입이 배가 부르기에 난감하네요. 사실 잼도 만들어 봤는데 음식 자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서운해하시지 않으실까요? 부모님의 마음이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런 글이시네요. 계속 보내시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따로 나가 살면 잘 못 챙겨 먹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내가 한 개 덜 먹어도 내 아들, 딸의 입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더 든든해 하시곤 하시니까 그래서 보내주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 드시게 되는 상황이면 음식이 남거나 또 상하게 될 일이 많지요. 지금의 반만 보내달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건조기를 사시고 사과를 건조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냥 먹다가 조금 질리시면 거기에 화이트 초콜릿이나 아니면 그 갈색 초콜릿 요거를 살짝 녹인 다음에 그걸 조금 발라서 굳힌 뒤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걸 나눠줘 보세요. 아무래도 그냥 수분기가 가득 있는 그냥 사과보다는 건조시킨 상태라 훨씬 더 가볍고 드시기도 편하고 나눠드리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곧 비라도 내릴 것처럼 마음이 꾸물꾸물하던 날, 친한 친구를 급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를 보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친구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 리나라는 하얗고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리나는 몇 번의 파양을 당하고 보호소에 있던 낯가림이 심한 강아지였습니다. 저와 본 지도 확실히 2년은 넘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저조차 낯을 가렸던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금방 안다고 하잖아요. 요 녀석이 제 마음을 안 건지 글쎄 자꾸 툭툭 치고 파고들어서 폭 안기는 겁니다. 저는 고양이만 주로 키웠기 때문에 강아지를 매우 낯설어해요.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잘 모르겠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나도 제가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게 기대어 정말 편안하게 있길래 친구는 너 불편할 테니까 내려놔라 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면서 리나를 품었습니다. 고양이들도 와서 자주 치대거나 몸 위로 올라와서 누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불편하다고 움직이면 고양이들이 잠을 깨거나 또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니까 제가 좀 불편해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만히 있어줘요. 리나도 그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고기 종류의 간식만 먹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친구에게 주려고 사과를 좀 가져왔는데 이 사과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거기다 계속 달라고 해서 친구도 많이 놀랐습니다. 원래 다른 강아지도 다 그래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리나는 일단 남자를 무서워하고 정말 타인을 경계 많이 하던 강아지라 오늘의 행동이 정말 특별했어요.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리나가 정말 많이 마음 편안해하고 이제는 행복해하는구나 싶어서 저 역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저한테 정말 많이 웃어줬어요. 친구와 만난 것도 큰 행복이었는데 리나 때문에 정말 기억에 남는 감명 깊은 하루가 됐어요. 리나야, 네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했다.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줘. 사랑해.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파양당했던 강아지가 마음 줄 곳이 없었다가 이제 친구분께 마음을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마음을 주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달리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체온을 나누고 심장 박동수를 서로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폭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겠죠. 리나가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먹었던 음식, 사과도 먹고 이제 고기 말고 다른 것들도 슬슬 더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네, 참 사연 주신 분의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그 아이들이 잘 쉴 수 있게 힘들어도 견디시는 모습 상상이 가는데 인내심도 있으시고 배려심도 정말 깊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님.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성우 덕후입니다. 저는 해가 넘어가면 1월 1일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보기입니다. TV 예능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보고 12월 31일 타종을 보고는 잠에 들기 전에 정했던 영화를 눈 뜨자마자 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새해에 처음 듣는 노래가 올해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새해 첫 곡 이런 거 유행하고요. 그런데 저는 노래보다는 조금 더 영화를 좋아하기에 영화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제 인생에 로맨스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의 레터스 투 줄리엣과 손예진, 조승우 주연의 클래식을 봤는데요. 그렇게 큰 로맨스는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돌아오는 2023년에도 포기 안 하고 첫 영화를 또 로맨스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로맨스 영화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승철님의 인생 영화 이런 거 있을까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영화요. 말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가끔 제가 오프라인 행사할 때나 어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종종 말씀드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영화는 아니에요. 조금 됐어요.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영화가 더 떠오르는데요. 소설이 원작이었는데 이게 아마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유산이 나왔을 때 아마 이 영화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If Only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위대한 유산은 좀 마음 아픈 구석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영화고요. 또 If Only 같은 경우는 남자가 계속 후회를 하죠. 그리고 루프가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충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후회할 일 만들지 말자. 한 번을 살아도 후회 안 하게 살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해도 이게 또 사실 사람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어서 계속 후회할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덜 후회할 수 있게 저를 고민해보게 만들어줬던 영화 If Only, 그리고 위대한 유산, 러브 액츄얼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노트북,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중에서 보신 게 있으시면 안 보셨던, 제가 추천드린 안 보셨던 영화를 한번 새해 첫날 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날 이 중에 하나를 또 새해 첫날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 12월이고 제일 추운 날들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추우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 든든히 먹고 다녀라.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속이 허하면 감기 걸려 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정말 아름답게 합니다. 걱정도 아름답게 해주시고요. 배고프면 밥 먹고 라는 말을 다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피부가, 몸이 겉이 추워서 겉옷을 한 겹 두 겹 입는 것처럼 속도 춥게 하지 마. 뭐라도 채워서 몸과 마음 다 따뜻하게 하고 다녀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럼 저는요, 아무리 따뜻한 패딩으로도 그 어떤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속상함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아 주시면 저 백DJ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내 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너무 추워요. 정말 이번에 폐까지 꽁꽁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승철님의 열정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우리 백득밤 식구들 전부 다요. 올겨울 모두 따뜻해라. 얍! 따뜻해야죠. 추우면 안 됩니다. 세상이 참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데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더 추워지게 만드는 시기이기도 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겠죠. 우리가 따뜻해야 옆에 계신 주변 분들도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언젠가 떡볶이 파티를 해서 따뜻하고 뜨끈하게 국물 떡볶이 이렇게 어묵도 넣어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춥니? 내가 네 오빠인데 춥니? 내가 너의 삼촌인데 춥니? 이리 와.
떡볶이 해줄게. 오뎅 국물은 서비스다. 맛있게 먹고 우리 올겨울 춥지 말자. 화이팅!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승철님이 다 물리쳐주세요. 아주 혼근형을 그냥 아주 아우, 누가 우리 듣밤이들을 힘들게 하냐. 승철님이 제 편이라면 저는 승철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뚜시따시. 아주 그냥 우리 승철님 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야. 까불지 마라 너희들. 이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이 까불지 마라 너네들 진짜. 어디서 이게 우리 그 청취자분들을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있어. 아주 그냥 확 이리 와. 내가 다 혼내줄게. 난 말이야, 눈으로 레이저를 쏴. 내 레이저 마저 봤니? 니네들 혼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옆에서 안 보이지만 우리 승철 성우님께서 레이저 눈빛 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티세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저는 백입니다. 이걸 세게 발음하면 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백이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든든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아 놓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사연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오늘입니다. 회사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동료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 성격이 나만 챙겨주길 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처음엔 그런 성격이 좀 뭐랄까 매력적이었어요. 솔직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원하는 걸 바로바로 말 못하는 저로서는 부러운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준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고 있으면 너 얘랑 친해? 이런 말을 가끔 하긴 했는데, 아니, 나이가 다 20살 넘은 지 옛날 옛적인데 친구 사이 질투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겠지? 라며 생각했는데요. 아니,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팀원들에게 라떼 커피 한 잔씩 돌렸는데 그걸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만 사주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 돌리냐고. 그 사람들이 너에게 뭐 해준 거 있냐고. 나만 챙기라고 말이죠. 점점 숨이 조여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겠죠? 승철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이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걸로 고민하고 계시구나. 힘드시겠다. 하지만 지금 네, 맞아요. 인내심 가지고 잘 버텨오셨다가 살짝 거리두기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견디게 너무 세게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귓속말로. 언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언니랑 친하니까 언니에게도 더 잘하지 않겠어? 라고도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되면 네, 더 많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마이동풍 이라고 네, 눈짓도 한번 줘보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래도 또 심하게 나오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온건한 따끔 거림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다른 분들께서 오히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을 응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언니가 한번 충격을 받으실 거고 이후로 좀 달라지시기도 할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승철님 키링을 받았어요. 우와! 승철님 키링을 받았어요. 우와! 너무 예뻐요. 승철님도 제 편 들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백승철 키링이 제일 예쁘다고 외쳐주세요. 부탁해요. 이쁘다! 네, 승철이 키링이 제일 예쁘다! 정말이다! 진짜 예쁘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예쁩니다. 귀엽고 예쁩니다.
저보다 더 저보다 더 예쁩니다. 눈이 좋아야 보인다. 진짜 이쁘다는 걸. 우리는 모두 눈이 좋은 것이다. 백승철 키링이 이뻐 보인다는 건 우리 모두 눈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마음도 이쁜 것이다. 여러분, 이 이쁘다고 해주신 분 정말 눈이 좋으시고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신 걸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이 키링 예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일러스트 함께 배운 친구들이 지금은 다들 현역 작가거나 디자이너로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림 그리니? 라는 질문이 비수처럼 꽂히네요. 승철님, 재편해주세요. 물론 관련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면 제가 제일 잘 될 거라고요. 제 일러스트가 가장 많이 팔릴 거라고요. 네, 비록 시작이 더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내공을 계속 쌓아가고 계신 겁니다.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오래 담가두어야 맛있고 오래 재련시켜야 아주 단단하고 훌륭한 명검이 되는 것이 사실이듯이 마음속에 그림에 대한 열망, 일러스트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고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신다면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으신 대로 그 수순대로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뭐라 하시든 네, 상관하지 마시고 계속 그 끈을 붙잡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11월은 왠지 마음이 붕 뜨는 달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 보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시상식들이 진행돼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시작되고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사느라 못 만났었던, 연락도 잘 못했었던 친구들, 지인들을 송년회, 연말이다라는 핑계로 약속을 잡거나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있는 요즘이죠. 겨울이지만 아직 겨울 같지 않은, 연말이지만 아직 연말 같지 않은, 약간 9와 4분의 3 승강장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11월에 들어서면 사실 와, 이제 곧 12월이야, 크리스마스야, 또 해가 넘어가, 나 또 나이 먹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12월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소풍 전날같이 들떠있는 마음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11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11월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11월 또한 백듯밤 우리 백야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럼 12월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정말 만나고 싶으니까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서 행복했던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밤 보내세요.